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 시대. 신체 퇴행에 따른 건강 문제와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특히 환자들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됨으로써 허리가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허리 구분증 그게 상당히 많고요. 협착과 이런 퇴행성 허리 구분증과 같이 동반돼서 오는 병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었어. 이 다리가 아파. 여기 엉덩이 양쪽이 아파가지고. 거의 일어나지를 못해서 엉금엉금 숙여서 엉금엉금 침대를 잡고 화장실 나오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식탁에 의자 잡고 있다가 넘어진 거죠. 저도 모르게. 그때는 혼자서 못 가서 남편이 이제 안아서 화장실에 옮겨줬거든요. 그 당시에 또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죠. 병원에 실려오는데 그 심정은 뭐 속된 말로 진짜 와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기둥처럼 말이죠. 우리 몸의 기둥, 척추가 무너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단출하지만 잘 정돈된 살림살이,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66의 방기혁 씨는 지난 여름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의 뼈대를 직접 제작하고 조립하는 형틀 몫으로 일하고 있는 기혁 씨.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그에게 허리는 생계를 지탱하는 기둥인데요. 바로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직업 특성상 종종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있어 처음엔 파스를 붙이며 견뎠다고 하네요. 허리 보니까 상처가 있으던데 어떤 상처인가요? 허리 수술했습니다. 수술이요? 예. 어떤 수술이요? 4번, 5번 그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와 성인이 되면서 합쳐진 천추와 미추까지 총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 터널처럼 비워진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파스 붙이고 그리고 이제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임시 방편으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한 하루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은 이제 너무 그때부터 다시 또 아프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방기혁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 통증은 엉덩이와 다리까지 전해졌는데요. 조금씩 나타나던 증상을 무심코 방치해뒀던 게 고질병이 된 겁니다. 다리도 좀 아프신 것 같던데요. 예, 다리도 많이 좀 불편해요. 이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원위치 안 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간절적으로 시큰시큰한 상태에다가 이제 허리에 아픈 거 그 후유증이 아직은 조금 있어요. 몸이 아프니 홀로 사는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그에게 라면만큼 간편한 음식은 없다는데요. 라면 하나 끓여 혼자 덩그러니 앉아 식사를 하는 기혁 씨. 헛헛한 빈속을 채울 순 있더라도 헛헛한 빈자리를 메울 길은 없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아프면 뭐 어떻게 하세요? 거진 뭐 좀 심할 경우에는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가는 편입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이제 걷질 못하니까 기어다니다시피 하니까 이제 편상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새벽에 그러니까 119를 부득이 119 부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119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도움을 청해볼 사람이 곁에 없는 그에게 119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자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파오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2시 좀 넘어서까지는 그런 대로 견뎠는데 이제 그 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한 2시인가 3시 그때 119 불러가지고 야간 진료 받았죠. 병원에 실려오는데 그 심정은 뭐 속된 말로 진짜 와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며칠 뒤 기혁 씨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셔요. 요새는 운동 얼마나 하고 지내세요? 하루에 걸어 다닐 때는 만보까지 걸어 다녀요. 많이 걸으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일주일에 딱 정해진 건 없고 일 나갈 네. 때는 못 하고 일을 안 나갈 때는 그렇게 꾸준히 하고 네. 저녁 때도 잠깐씩이라도 많이 좀 걸어요. 끝나고 와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증상들 때문에 디스크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두 질환은 닮은 듯 다르다고 하네요. 허리 디스크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협착증 자체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추간판 탈출이나 추간판 팽윤증 같은 이런 디스크 질환일 때도 디스크가 늘어나면서 신경관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없는 분들 중에도 나이가 비교적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가 좀 찢어지거나 돌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척추 시술과 수술을 받은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질환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척추 관련 치료에 쓰이는 의료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5년간 척추 협착 진단 하에 내원한 환자는 대략 3% 정도 늘었어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나간 의료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은 거의 30%가 증가했고 따라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도 30% 혹은 그 이상 늘었어요. 그랬다는 뜻은 계속 늘고 있다는 소리고 특히 척추 협착은 나이가 그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그 나이와 비례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70대, 80대 그 사람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그 유병률은 계속 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주 많이 변했어요. 비만도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생활이 되게 앉아서 하면서 또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통이라는 것이 허리뼈뿐이 아니고 근육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허리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약화돼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무시하지 못할 것은 의료 접근이 워낙 쉬워요. 그러니까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병원에 가서 쉽게 진단을 하고 특히 조기 진단이 굉장히 가능해진다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주변에 있는 뼈나 인대 같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는 질환으로 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환자층 역시 50대 이후 급증하고 있다네요. 쉽게 얘기하면 퇴행성 질환이고 척추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는 이제 많이들 듣고 이해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퇴행성 질환은 몸의 어느 관절이건 올 수가 있는데 약간의 특징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다 유사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좀 무리하게 운동이나 무리하게 일을 하면 더 가속화가 돼서 빨리 오는 병이고 많이 쓰면서 관절이 마모되고 디스크가 또 마모되거나 찢어질 수 있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보상작용을 일으켜요. 이가 약하면 잇몸으로 씹듯이 디스크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관절이 약해지면은 우리 몸은 뼈를 좀 두껍게 만드는 혹은 인대가 두껍게 만드는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꺼워진 관절이나 인대가 좀 이로운 역할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인데 증세도 오래되긴 했었어요. 근데 오실 때는 그 오른쪽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 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디스크도 여러 군데 있고 척추관 협착증 소견도 보이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척추도 좀 불안정해져서 약간의 미끄러지고 흔들리는 소견도 있었고, 근데 주로 이제 통증이 심해졌던 원인은 이제 그 척추 후관절 낭종이라 그래서 그 관절 부위에 일종의 물혹이 자라는 거예요. 물혹이 자라면서 하필이면 또 신경 안쪽으로 자라 들어가면 신경을 누르는 그런 이제 디스크 증상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물혹이 이렇게 자라면서 신경을 누른 거죠. 원래는 신경이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마치 삼각형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아주 취약한데 그 자리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로 중증 다리 통증이 생겨서 내원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에 생기는 물혹을 의학적으로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후관절 활액 낭종은 흔히 요추 4번과 5번에 나타나는데 다리가 저리는 하지방사통 증상을 동반합니다. 발목이 좀 많이 약하셨었거든요. 여기 다리 힘 좀 빼보시고 힘 빼보세요. 네네. 여기 발목을 이렇게 좀 제껴보세요. 위로. 신발 벗고 해보실까요? 신발 벗고. 원래 이게 좀 많이 떨어져 계셨거든요. 첫 수술 전에. 이렇게 힘 줘보세요. 엄지발가락이랑 힘 꽉 주세요. 있는 힘껏. 이 정도 밀어보세요. 이제 밀어보시고. 이 정도면은 한동안 못 쓰셔서 그런 건지 근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면은 척추 질환은 그 원인도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수술과 비수술로 나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거푸집을 나르는 방기혁 씨에겐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절 자체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심하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충분히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충분하게 수술을 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수술은 여기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끔 감압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2차적으로 불안정증이 충분히 예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수술을 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허리를 굽혔다 필 때 이렇게 좀 미끄러지거든요. 이렇게 위에 뼈가 앞으로 빠지는 척추 전방전이증 소견도 있으셔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잡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경을 누르는 구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불안정증을 잡아주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척추 유압술까지 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척추 유압술은 오랫동안 압박된 신경을 풀어준 다음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 대체물을 삽입하고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해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술법입니다. 일단 원인이 되는 관절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활액 낭종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워낙에 문제가 됐던 신경이 협소하게 눌려있던 부분도 다 제거가 돼서 감압이 돼서 충분히 이제 신경이 눌리지 않는 상태가 돼서 수술 전에는 굉장히 극도로 아파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 통증은 사라진 상태고 허리도 처음엔 아프셨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되셔서 이제 뭐 꾸준하게 운동 관리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추 협착이 있던 환자에서 다리의 통증, 보행 이런 것은 확실히 좋아지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요통이 있던 사람들, 허리가 아파서 바로 펴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증상이 오래 가요. 왜냐하면 척추 협착의 원인이 그 요통 부분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내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내가 기대해도 좋은지, 어떤 부분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인지 이런 제한점과 한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줄어들면 많은 환자들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척추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수술 후 관리는 치료의 연장선으로 더욱더 중요하다네요.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본인의 능력에 맞게 걷기 운동이 제일 좋고, 요즘에는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죠. 허리 척추 주위 근육을 우리 몸통에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된 근육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죠. 일단 허리에 좀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동적인 운동이 있고 정적인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인 운동을 쉽게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관절을 사용하는 거, 잇몸 일으키기라든지 허리 돌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동적인 운동이고, 정적인 운동은 아무래도 좀 척추에 불안정이 있거나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정적인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맨몸 스쿼트나 천천히, 혹은 이제 프랭크 운동 같은 거죠. 허리 관절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스쿼트 운동은 이제 무릎에는 동적인 운동이 되지만 허리 관절에는 정적인 운동이 되거든요. 또 예약 잡아드리니까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때 오시면 또 검사하고도 뵙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가시는 게 조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그 참담한 고통은 말도 못해요. 말로는 표현 못하는데 선생님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뭐 사지보행 하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요, 뭐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8, 90%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8, 90%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니까 만족하죠. 성함 어떻게 되세요? 안지혁이요. 아, 오케이, 영님. 네, 선생님, 저희 방기영님 들어가실게요.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수술 후 관리. 재활 치료란 수술 후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장비 등으로 하는 치료인데요. 열, 전기, 초음파, 기계적 힘을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조직의 치유를 돕는 과학적 치료 과정입니다. 어때요?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이렇게 자주 물리치료 받으세요? 예, 시간이 되면은 자주 받아요. 근데 계속 일하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오죠. 쉬는 날 쉴 때는 와가지고 한 번씩 받으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요. 동틀 기미조차 없는 이른 새벽, 기혁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플 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운전에 일을 갈 정도로 척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네요. 일상과 생계가 모두 무너졌던 그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기분 좋죠.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한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던 기혁 씨. 병원과 집에 누워만 있던 시간이 그에겐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고, 또 움직여야 되고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뭐 누워만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나와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힘들면은 또 쉬어가면서 해야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하시죠? 그럼요. 많이 행복하죠. 안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병원에 있고 집에도 있고 몇 달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우물증식으로 뭐 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벽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우물증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제가 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하고 한 번씩 대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죠. 일을 그만하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기혁 씨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옆에서 자신을 배려해주는 동료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힘든 일은 우리 팀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요. 힘든 일은 팀장님이 하시고, 이제 가벼운 거 드는 거, 이제 물건도 이렇게 들어 날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 무거운 거 들을 때는 팀장님이 그냥 해주시고, 가벼운 거 이제 할 때 그런 거 시키시니까, 이제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는 일을 좀 며칠 했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적응을 해 나갔죠. 요 평소에도 뭐 성실해요. 일을 뭐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이 정상이지 않으니까 나름 좀 조금 신경을 썼을 뿐이지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몸이 정상인 몸 같지 않고 몸이 아픈 상태인데 몸이 뭐 정상적인 몸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좀 무겁거나 이런 건 좀 피하게끔 만들고 여럿이 같이 협심해서 그냥 같이 일을 한 것뿐이지 뭐 특별하게 뭐 도움이 된 건 없어요.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할 때도 잠시 쉬며 스트레칭을 해주는데요. 내 발로 걷고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척추 건강을 되찾기 전과 후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겨울날. 그래도 걷기 운동은 기혁 씨에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일을 쉬는 날이면 하루 1시간씩 원주천을 따라 걷는다네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포근하고 하니까 자주 나오고 이제 추울 때는 그래도 낮에는 나와서 한 번씩 해요. 일 다닐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은.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허리에 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많이 걸으라. 근데 이제 무리한 운동은 아직까지는 저기니까 걷는 쪽으로 많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가도 잠시 숨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거푸집을 나르며 고단한 삶을 살았던 기혁 씨에게 잠시 몸을 돌보고 쉬어가란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올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망이 있다 그러면 몸이 안 아픈 게 최고죠. 올해뿐만 아니라 차후로 살 때까지 몸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자꾸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생활하기가 좀 힘드니까 병원비라도 안 들려면 안 아픈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모든 이들의 새해 소망일 텐데요.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고 간절해 보이는 기혁 씨의 소원. 그의 바람처럼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